사주에 의해서 올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하며, 주역에 의해서 올해 나의 상황은 어떠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그 대처 방안을 기초로 올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좋은지를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정말로 다양해요, 의미가. 어, 경영학계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많다. 그만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의적입니다. 리더, 앞에서 이끄는 자죠. 이끄는 자가 가져야 될 에,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일체를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더, 명사 다음에 십이 오면은 어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스킬이나 능력,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CEO로서 가져야 할 기술과 능력, 당대표로서 가져야 할 기술과 능력,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술과 능력,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에, 코스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전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경쟁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조금이라도 싸게 시장에 내놓겠다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른바 저원가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격을 원가를 낮추려면은 많이 생산해서, 즉 생산 규모를 더 크게 해서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생산량 시설을 증대해서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생산 원가가 우하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우하향하는 데까지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거고요. 그 규모 이상을 넘어서면 다시 원가가 비싸집니다. 그 규모 이상 생산을 하면 규모의 불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나 학습 곡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원가를 최대한 낮춤으로써 경쟁사하고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자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또 뭐 테크놀로지 리더십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아, IT 기업이나 기술적으로 우월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머지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앞서간다,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 이런 의미는 비용적으로 우리가 앞서간다 그러고 테크놀로지 리더십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서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있다, 우월하다. 아, 그러나 이 경영학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리더십 정의가 다양하다고 했거든요. 에, 다양한 정의들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리더십 정의는 후스와 보스너의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리더십은 예술이다. 아,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예술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도록 뭘 원하느냐? 투쟁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투쟁하기를 원한다. 항쟁하기를 원한다. 뭐를 위해서? 공유된 열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된 비전, 열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끔 만드는 것이 만드는 예술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공유된 열망은 일종의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열망, 조직원들이 모두 바라는 거, 희망하는 거, 일종의 미래상이거든요. 그래서 공유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비전 제시 능력이 좋아야죠. 그리고 공유를 시키려면은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전파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비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또 실현 가능하고 매혹적인 그런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리더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자질이라고 할까요? 예, 또 비전을 설정했으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또 전략에 대해서도 리더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전략을 수립하려면 외부 환경 분석과 자사의 내부 능력 분석을 해요. 외부 환경 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뭐 환경, 기후 뭐든지 우리 회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위험 요소가 뭔지 이런 걸 잘 추출을 하고 또 경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가 머물고 있는 그 산업, 예컨대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은 그 산업의 산업 구조 분석을 합니다. 그 산업 내에서 경쟁자들은 누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현대면 또 뭐 독일 차와 경쟁한다든지 지금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죠. 경쟁자가 누구고 또 대체 제안은 무엇이고 뭐 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어, 그런 그 산업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요. 또 고객 분석도 하고 이런 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시 환경 분석도 하고 산업 분석도 하고 또 고객 분석도 하고 이런 걸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주어진 자사한테 우리 회사에게 주어진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리더는. 그리고 내부 능력, 우리 회사의 자본이 얼마고 직원들의 수준은 어떻고 경쟁사 대비 우리 회사가 가진 강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 내부적인 단점과 강점, 요거를 잘 믹스해서 전략적 디렉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 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전략 대안 중에서 가장 자사에게 유리한 쪽에 있는 그 전략을 채택을 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절차입니다. 리더라면은 제가 이 기업에 근무하셔서 기업의 리더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기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종의 공직에 계시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구청장이다 그러면은 우리 시의, 우리 구의 미래 이런 것을 미래상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죠. 매혹적이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 있게 그런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일 것입니다. 이 정의를 보면은 리더십은 흔히 이 4P, 네 가지 P자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많아요. 첫 번째, 리더가 이 사람들에게 이 피플이죠. 이 파워,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이들이 이러게끔 해가지고 이 성과를 냅니다. 이 퍼포먼스죠. 어, 그래서 리더십 또 하나 P는 이 성과 나온 것대로 해서 다시 피드백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요 전체를 피드백 시키고 계속 지속되는 프로세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P는 피플이고, 이 정의에 의해서도 여기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이 사람들. 에,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끼쳐서 영향력을 주는데 선하고 좋은 착한 영향력이어야 되죠. 착한 영향력을 줘서 이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일한 끝에 성과가 나와야죠. 성과가. 그래서 리더십의 측정 항목들이 그렇습니다. 리더가 어떠한 요건이나 리더에 대한 설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동기부여돼서 일을 하느냐, 일을 한 이들의 성과가 어떠냐, 이게 주로 성과 변수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성과는
재무 회계적 성과, 즉 매출액이라든지 뭐 당기 순이익이라든지 ROI라든지 이런 회계학적인 성과도 물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매출이나 이익이나 ROI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경영학 조직론에서는 주로 이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거는 이 정량적 변수라고 그래요. 정량적. 그러나 경영학계에서 많은 논문들은 이 정량적인 변수보다 정성적인 변수, 즉 리더십을 행사해서 이들이 얼마나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가, 직무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얼마나 감정적으로 좋아하는가, 조직 몰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구성으로서 자기의 업무는 아니지만 회식을 한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할 때 솔선수범해서 정확하게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 솔선수범해서 조직을 위해서 행동하는 또 동료 직원이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의 일도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그런 걸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이다 그러거든요. 뭐 그러니까 성과 변수로 정성적인 성과 변수를 주로 많이 설정을 해가지고 리더십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더십 그러면 이 경영학에서 이 리더가 아, 조직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게끔 하는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플에 대해서 파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끝에 퍼포먼스, 성과가 나오게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4P가 됐죠. 이제 1P, 2P, 3P 프로세스. 요거에 관한 전체가 리더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 선한 영향력, 여기에 관점을 맞추는 학자들이 있고 또 이들이 얼마나 동기부여가 많이 됐느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이 성과 위주로 리더십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약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여기와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의 수만큼 리더십의 정의, 데피니션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나의 아랫사람 부하들만 이 팔로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멤버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약에 같은 반 같은 학년 또 군인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동기들 같은 육사생 같은 경우 그 동기 중에 누가 리더십이 좋냐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리더십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팔로워 나를 따르는 사람 추종자를 상정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추종자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반열에 있는 이 멤버 내 동기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이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높은 리더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말, 나의 표정,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이 사람들, 나보다 높은 사람,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내 밑에 있는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늘 유념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 자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이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들이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할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취지로 지각하고 인식하여 주겠지. 그것은 커다란 오해입니다. 늘 남의 앞에 있는 사람, 이 리더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나의 표정,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두 이들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걸 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이 경영학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리더십 공백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다. 그 이야기는 회사에 수뇌부가 다 없다는 거예요.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진들이 다 사퇴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CEO도 없고 그런 경우를 리더십 공백 상태라고 해요. 또 뭐 정치권에서 최고위원, 당대표 이런 수뇌부들이 다 사퇴하고 물러가면 그러면은 공백 상태라고 하는 거죠.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리더십이 약화돼 있다. 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 리더가 이 팔로워나 멤버나 또 다른 리더한테 에, 어떤 말이나 주장이나 행동을 해도 이들이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잘 움직이지를 않는 상태. 당대표가 돼가지고 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하면 당대표가 이야기하면은 잘 안 듣죠. 이들 국회의원들도 자기 스스로 각자 생존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리더십이 붕괴돼 있다. 그럼 아까 그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하면은 그런 당대표 얘기는 아, 별로 그냥 인간적으로는 예해도 진정으로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 이대로 리더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선거 다 참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리더십 붕괴고요. 리더십 실종이다. 이것도 역시 다 이 선한 영향력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태를 리더십 실종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리더십 혼돈이다. 리더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A라는 전략을 취합시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A라는 전략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리더가 갑자기 A가 아니라 B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쪽으로 갑시다 해놓고 나중에는 남쪽으로 갑시다 아니면 서쪽으로 갑시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지 이게 헷갈려 한다고요. 이게 리더십 혼돈이라는 표현이고요. 리더십이 취약하다. 그 이야기는 주로 이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리더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요소와 성과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그냥 존재감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흔히 리더십 그러면은 내 아랫사람들, 내 부하, 팔로워들에게 내가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리더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리더의 지위가 높으면 고난도 그거에 비례해서 많아지죠. 힘이 세진단 말입니다. 지위와 고난으로 이들을 대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응하는 채 해요. 그러나 이들이 응하는 것은 리더만큼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들이 힘이 더 세지면은 절대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지위와 권한 내지는 권력,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찍어 누르는 그런 리더십의 시대는 아닙니다. 예, 이 리더는 언제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덕으로 다스리면 가장 좋죠. 그러면은 마음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으로 리더를 인정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리더를 따르게 되고 존중해주고 그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예전처럼 이런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요즘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그 말 자체가 신이 리더에게 특정인에게 준 특별한 선물, 특별한 권능이라는 소리거든요. 왜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권능, 선물을 주나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요즘은 리더십 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카리스마 리더십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적 영향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카리스마 리더십 대신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경영학계에서는 주로 이 4P에 대해서 이 영향력과 이 사람에 대한 피플에 대한 것과
이들에 대한 영향력, 파워와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퍼포먼스, 또 성과 나온 것으로부터 이 영향력을, 리더십을 교정하고 보정하고 그런 피드백을 시키는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리더십의 이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요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더십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